네, 안녕하세요. 민코너 윤준호입니다. 자,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문제는 좀 쉬웠어요. 예, 쉬웠는데 여러분들이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뭐 신유형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만 잘 들으셨어도 15번 정도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거 어떻게 그래프로 풀어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제가 풀어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요. 자, 일단 보시면 얘는 뭐 맞으라고 낸 거죠. 자, 일단 생산물이니까 요소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실물의 흐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 실물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될 것이겠고 얘는 가계가 될 겁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A는 이제 소비의 주체이다가 아니라 생산의 주체가 될 것이겠고요. 2번 A는 가시장에서 공급자라 그랬는데 요소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가계가 됩니다. 3번 B는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고요. 4번 B는 생산물 시장에서 판매수를 얻는 것은 A가 되겠죠. 그렇죠? A가 될 것이고 5번이 답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임금의 지급이라는, 그렇죠? 우리가 분배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맞으라고 낸 거고 2번도 맞으라고 낸 거죠. 네, 맞으라고 낸 건 맞아야 됩니다. 1번 이거 보시면은 A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시장 경제 체제라고 정의해 주시면 될 거고요. 얘는 계획이라고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시장의 특징, 계획의 특징, 계획만의 특징, 나는 이제 둘 다의 특징이 될 것이니까 1번 사유재산권 보장 중시는 시장의 특징이 되겠죠. 시장만의 특징이 되겠죠. 맞고요. 니은번 자, 나이는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기본적인 경제 문제 발생.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 발생은 둘 다 발생한다 했습니다. 니은번도 맞고요. 디귿번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가의 특징이죠. 다가 아닙니다. 예, 계획은 효율적인 시장 배분이 일어나지가 않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도 뭐 3번이 답이고요. 3번도 뭐 이제 맞으라고 낸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장 거래량 대비 사회적 최적 거래량의 비인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생산 측면에서만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는데 수요는 냅두고요. 시장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X제가 될 것이겠고요. YJ의 경우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문제는 뭐가 될 것이냐면 여기를 뭐 시장이라고 정해볼까요? 시장이라고 정해보신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시장 거래량 대비, 시장 거래량을 제가 Q0라고 써볼게요. 그랬을 때 사회적 최적 거래량 비가 2래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죠?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생산 측면에서 발생했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렇죠? 얘가 사회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래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얘가 Q0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0.75니까 더 작죠. 사회적이. 그렇죠? 사회적이 작으니까 이래 그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Q스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뭐 2와 0.75를 바탕으로 누가 더 크냐 작냐만을 잡아주는 문제였고 3번 문제니까 뭐 그렇죠. 예. 우리가 이걸 갖고 뭐 어렵게 분석하는 문제는 아니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X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정답이고요. 2번 시장보다 비용이 사회가 높으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 정답이죠. 답은 기억 니은 될 것이겠고요. 디귿번 X제 생산의 사적 비용은 어디 있어요? 얘죠, 얘. 그쵸? 얘가요. 사회적 비용보다 크죠? 예. 그 다음에 4번. 부정적 외부 효과니까 세금을 부과해서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조금 지급이 아니죠. 간단한 내용의 문제였고요. 4번이 조금 유익있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니고, 얘는 그냥 간단한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헷갈릴 수가 있었던 게, 편익이고요. 그렇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명시적 비용이 될 건데 얘네들이 빼시면 이익이 나오거든요. 회계학적 이익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가 80이고 얘는 90이고 얘는 80이니까 A와 C가 같네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 오류는 아니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90이 2개 나오고 80이 1개 나왔다. 이런 문제 오류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2등은 2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차피 중요한 건 2등은 2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1등은 유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네, 이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암묵적 비용을 구하신다라고 본다면 얘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겠고 그 다음에 2등의 회계학적 이익 얘나 얘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80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순편익은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1번
암묵적 비용은 A를 선택할 때와 B를 선택할 때가 같다라 그랬는데요. 암묵적 비용은 A의 경우는 90이 나오고요. B의 경우는 80이 나옵니다. 틀렸다가 될 것이겠고, 2번. 기회비용은 30과 80의 합인 110이 될 것이겠고요. 얘는 20과 90의 합인 110이 될 것이니까 니은번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귿번. C를 선택할 때 순편익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10 나오죠. 예, 음의 값을 갖는다. 뭐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얘가 지금 2등이잖아요. 2등은 무조건 순편익이 얼마죠? 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비가합리적 선택이죠. 회계학적 이익이 제일 크니까 순편익이 양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회계학적 이익이 제일 큰 놈은 순편익도 양수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파트가 원래 킬러 문제가 나왔던 파트인데 4번으로 나와가지고 이번 시험이 좀 쉬웠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5번스럽지 않게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얘는 어렵다라기보다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 뭘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 AI 시스템을 도입하면은요 40만 원의 고정 비용이 들어요. 여기서 지금 고정 비용이 들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고정 비용이 40만 원이 듭니다. 네, 그리고 AI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는 고정 비용이 없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재화의 가격은 생산량을 보셔야 돼요. 생산량이 10만 원이니까 얘는 50만 원, 9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나온다가 될 것이겠고 그 다음에 임금은 단위당 15만 원이니까 노동투입량 1일 때는 15만 원의 명시적 비용이 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5, 30, 45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는 이제 가변 비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뭘 더해 주셔야 되냐면 15, 30, 45에다가 40씩을 더해 주셔가지고 노동량 한 단위를 투입했을 때 총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이냐면 15 플러스 40이니까 55가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간단한 문제죠. 예,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요. 또 상황 1에서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할 때 발생하는 총 수입 증가분은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총 수입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개당 가격 이거를 총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초과적 수입. 근데 문제는 생산량에 곱하셔야 되니까 얘는 50이 되고요. 얘는 90이 되고요. 얘는 120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140, 150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수입 증가분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50, 40, 30, 10, 10이니까 일정하다라는 표현은 틀렸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니은번 노동 한 단위를 투입할 때 발생하는 생산 비용의 증가분 추가적 비용이죠. 예, 한계 비용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겠고 얘는 뭘 보시면 되냐면 얘를 보시면 돼요. 1, 2를 갔을 때 얘가 한 단위 노동을 투입하면은 15가 된다면서요. 얘는 30이 된다면서요. 얘는 45가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로 일정하겠어요? 항상 15로 일정하겠죠. 여러분들 물론 총 비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40을 더해야 되겠지만 추가적 비용이라는 것은 어차피 얘는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40도 하고 여기다가 40도 하고 여기다 40도 하고 이게 똑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여기서 넘어갈 때는 똑같이 우리가 가변 비용만 보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된다는 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변 비용만 보시면 되니까요. 15, 15, 15니까 일정하다가 될 것이겠고 3번 이윤국대와 노동 투입량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 3년 전에 문제가 막혔었는데 이건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상황 2에서 이윤국대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생산량이 지금 얼마예요? 8에서 14에서 18로 가니까 얘는 지금 80이고요. 얘는 140이고요. 얘는 180이 되거든요. 얘는 190이 되고 20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 수입이 얼마예요? 얘는 60. 얘는 얼마예요? 얘는 얼마니? 40. 그렇죠? 얘는 얼마예요? 10. 얘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추가적 비용은 얼마죠? 15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장 기초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추가적 수입과 추가적 비용 중에서 추가적 수입이 더 클 때까지만 생산하면 그게 이윤국대화 생산량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추가적 수입이 더 크고요. 40과 15 비교하시면 얘는 10과 15니까 얘가 더 커버리죠. 얘가 더 커버리니까 3번이 답입니다. 3이 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량 투입량이 세 단위일 때 그때 이윤국대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4번 동일한 노동 투입량의 상황 1을 위해 이윤이 작다. 이게 복병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머리 좀 쓰신다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생산량의 다 이제 5, 9, 12, 얘는 8, 14, 18.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 2가요. 노동을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당연한 말이지만 어차피 얘나 15, 15니까 얘가 더 크니까 2번 상황 2가 답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했지만 제가 강조했듯이 고정 비용이 40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동 투입량 한 단위를 투입했을 때 얘는 생산량에 대해서 수입이 50이고요. 비용이 15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수입이 8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시면 얘가 더 크죠. 그런데 얘를 더하시면 얘가 더 커버립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25, 35잖아요. 이것만 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뭐가 출제위원이 어떻게 출제 의도를 냈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4번은 틀렸습니다. 이윤이 작다가 아니라 첫 번째 수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더 크더라도 고정 비용이 껴있기 때문에 전체 이윤은 얘가 더 작다가 됩니다. 마지막 5번의 경우 평균 수입은 뭐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노동 투입량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를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상황 2번과 1번에 대해서요. 일단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얘가 20이고 얘가 15니까 여기가 생산량 극대화가 되고 얘가 이윤 극대화가 되고 얘가 이윤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문제 여러분들께서 아니 3분의 18, 4분의 14 이렇게 나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노동 투입량이라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얘는 생산량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140분의 14가 되고 180분의 18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가격으로서 10이 나오니까 그 가격이 바로 뭐가 될 것이다? 평균 수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재화의 가격이 10만 원으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은요. 평균 수입도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가격이 변동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면 평균 수입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겠고요. 만약 가격이 변동해버리면 평균 수입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의 페이크는 4번과 4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이게 페이크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정도가 조금 좀 신경 쓸 만한 문제였고요. 앞장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 여러분들 5번까지 푸시는데 아마 5분이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예, 이 5번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6번이죠. 6번도 뭐 맞으라고 낸 거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일단 수요와 공급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A로 이동한다라고 그랬으니까 A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증가해야 된다는 것이겠고요. B로 가신다는 건 어떻게 써요? 얘는 물론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할 수도 있겠지만 수요 자체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네. 물론 공급이 기울기가 좀 이렇게 돼가지고 미세하게 감할 수도 있겠지만 뭐 중요한 건 포인트는 수요는 100%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일단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했으니까 생산자 수는 증가했을 것이겠고요. 그렇죠? X제와 무슨 관계에 있는 Y제가 하락, 대양 보험 외워라 그랬죠, 여러분들. 자, 일단 보시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여러분들 Y제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보완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완 관계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세요. 자, 대양 보험 외워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는 가시행으로 균형점이 A에서 B로 이동했다 그랬으니까 수요가 증가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이 가시행이 될 것인데 일단 1번부터 보시면 틀렸고 3번 T기의 X제 수요는 증가였고라 그랬으니까 T기에는 증가했죠, 수요가. 그렇죠. 근데 공급은 어떻게 돼요? 또 증가했죠. 네, 틀렸고요. 4번 T 플러스 1기의 X제 수요가 감소였다 그랬는데 T 플러스 1기의 X제 수요라 그랬으니까 잘 보시면 여기서 T 플러스 1기에 수요 감소였다 그랬으니까 T 플러스 1기에 그렇죠. T 플러스 1기는 뭐가 되겠어요? 가시행을 했으니까 수요가 100% 증가했어야만 되겠죠. 예, 그러니까 틀렸다가 될 것이겠고 5번 수요 증가 요인이 뭐가 있어요? 보조금이 있겠죠.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 곡선이 위로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얘를 증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5번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7번도 뭐 얘도 예, 그냥 조세부가 하는 문제인데 그래프가 중간에 찍혀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었을 텐데요. 잘 보시면 둘 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1점, 1점, 2점이에요. 만약에 얘가 1점, 1점인데 1점이다 이러면 둘 중에 틀린 거 골라주셔야 됩니다. 예,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균형 거래량 8만 개에서 지금 기존에 8만 개죠. 그렇죠? 6만 개로 줄이라고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6만 개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소비자에게 만약에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본다면 여기에 균형이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이니까 여기에 찍혀야 된다는 게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직사각형의 중점이죠. 그렇죠? 대각선의 중점이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5가 되니까 얘는 5에서 이렇게 쭉 올려보시면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7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와 그 위아래의 차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2달러라는 겁니다. 2달러.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급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급도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대칭이죠. 어차피 그렇죠? 이렇게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 이게 이만큼 2달러지 2달러 그렇죠? 2달러가 됩니다.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번 정책 1이 시행될 경우 조세 수입이라고 그랬으니까 정책 1이 시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요 경우죠. 요 경우니까 여러분들 조세 수입은 얼마가 되겠어요? 내려가니까 요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네, 요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얼마예요? 6 곱하기 2니까 12만 달러가 되겠죠.
그렇죠? 네, 어려운 거 아니라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의 경우 정책 2가 시행될 경우 생산자에게는 전에 비해서 7만 달러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여러분들 잠깐 지울게요. 물론 그림을 그려서 판별하셔도 되고 뭐 그림을 그리셔 판별하셔야겠죠. 정책 2의 경우는 생산자에게 부과했으니까 이게 될 것인데 그렇죠? 여기서 생산자에게는 여기가 7이죠. 요만큼이 감소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전체 크기에서 전체 크기 빼지 마시고요. 항상 차액을 구하신 다음에 이 차액 구하는 연습을 하세요. 왜냐면 이게 간혹 가다가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지 않거나 얘가 지금 만약에 기울기가 좀 다르거나 이러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면적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여기는 6, 여기는 8이니까 7 되고요. 7 곱하기 이해되세요? 6 더하기 8 나누기 2한 거죠.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는 거니까 요 크기가 1이니까 곱하기 1. 네, 7만 달러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8번도 맞으라고 낸 거죠. 네, 일단 보시면 얘는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죠. 얘가 지금 천천히니까 딱 보자마자 얘가 거리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 거리량 균형이 될 것이다 될 것인데 매칭을 시켜보면은요. 얘가 제일 작죠. 기억은 제일 크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얘 아직도 차이가 나죠. 얘 여기 수렴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최대 지불 요인가 크거나 같을 때까지만 거래가 일어난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될 것이겠고요. 자, 오른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은 3개입니다. 그래서 3번의 경우는 거래량은 3개가 될 것이겠고요. 기억은 얼마냐고 어떻게 구하냐면요. 여러분들 판매 수익이 3,000원이다.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가격이 1,000원이고 거래량이 3개니까 3,000원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총 잉여는 1,5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둘이 빼시면 0원 나오고요. 둘이 빼시면 500원 나오고요. 총 잉여는 얼마라고요? 1,5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1,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1,600원이 되겠죠. 까지 이래서요. 둘이 빼시면 되니까. 예, 그래서 기억은 1,600이 될 것이겠고 2번이 틀린 이유는 을은 거래 안 합니다. 예, 을은 거래 안 해요. 틀렸고 그래서 D는 거래에 참여하죠. 4번 시장 규정에서 전체 생산자에게는 500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생산자에게는 가격이 1,000원이니까 여기서 지금 얼마 나와요? 0원 나오죠. 여기는 얼마 나와요? 100원 나오죠. 여기는 얼마 나와요? 400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생산자에게는 500원이다. 정답이고요. 4번 가격이 900원이라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900원이면 을까지 소비를 하려고 튀어나올 겁니다. 수요량이 몇 개가 되겠죠? 4개가 돼요. 그 다음에 900원이라 보시면 C는 거래에 참여 안 하죠. 얘까지만 나오죠. 2개가 나옵니다. 자, 수요량 4개, 공급량 2개니까 거래량은 초과 수요는 2개가 나올 겁니다. 1개가 아니죠. 그 다음에 9번도 뭐 맞으라고 낸 거죠. 예, 이것도 뭐 계속 맞으라고 낸 거라 죄송한데 일단 보시면 얘 쉬워요. 진짜 여러분들께서 개념은 차치하고 개념만 들어도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출까지 뭐 분석을 안 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거는 자 일단 가번은요. 소비자에게 2,000원 보조금 지급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2,000원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가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경우 어떻게 했어요? 2,000원에 최저 가격제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노란색과 분홍색을 같이 실시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딱 그리신 다음에 여러분 연필로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래량을 그리시면 되겠죠. 거래량을 얼마나 볼 수가 있겠어요. 나의 경우는 시장 거래량이 여기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의 경우는 시장 거래량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번 나는 소비자 기억이라 그랬죠. 최저가격제.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생산자 보호죠. 이거 뭐 당연한 내용이고. 그렇죠. 2번 시장 가격은 가가 시행될 경우와 나가 시행될 경우가 같다라 그랬는데 시장 가격은 나는 얼마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6이죠, 6. 그렇죠. 가는 얼마예요? 여기니까 5죠. 그렇죠. 예, 틀렸고요. 3번 시장 거래량은 나가 시행될 경우가 그렇죠. 얼마예요? 시장 거래량은 여기가 되겠죠. 2가 될 겁니다. 가가 시행될 경우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5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렇죠? 간단한 문제고요. 4번 소비자 경우는 가가 시행될 경우와 나가 시행될 경우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뭐로 갈까? 하얀색으로. 자, 소비자 경우는 가가 시행될 경우라 보시면은요. 여기가 가가 시행된 경우죠. 그렇죠? 네, 가가 시행된 경우에 소비자 행위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지금 현재 소비자에게 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균형이 여기가 되거든요. 그럼 소비자 행위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 다음 나가 시행될 경우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나가 시행될 경우라 보시면은요. 나가 시행될 경우라 보시면은 현재 여기가 되겠죠.
네, 좀 딴 걸로 해볼까요? 나가 지금 분홍색이니까 나가 시행될 경우라 보시면 여기가 되니까요. 소비자는 여기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가 시행될 경우에 소비자에는 하얀색이 될 것이겠고요. 나가 시행될 경우에 소비자에는 분홍색이 될 것이니까 뭐 면적을 계산할 필요도 없이 크기상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하얀색이 더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게 문제가 생산자잉여였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잠깐 보시면 생산자잉여 이렇게 되겠죠. 요 놈과 요 놈이 되거든요. 네, 이걸 비교하라 그랬으면 얘랑 얘를 비교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 면적과 요 면적 비교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소비자잉여를 내버렸으니까 더 쉬웠죠. 5번. 나가 시행될 경우 초과 공급량 여기가 될 겁니다. 네, 얼마예요, 이게? 4가 되겠죠. 6에서 2 빼시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은요. 얘는 뭐 맞으라고 낸 거죠, 진짜로. 예. 생산 비용의 변동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일단 AS 곡선, 총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예요? 디플레이션이 아니죠.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헷갈릴 수 있긴 했는데 디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차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 기업은 실질 GDP의 증가 요인이라고 그랬는데 실질 GDP는 감소하죠. 3번. 니은은 재정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 보조금 뿌리면은요. 여러분 뭐가 증가해요? 소비가 증가하죠. 소비가 증가하니까 A, D 곡선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3번의 경우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다. 정답이고요. 4번의 경우는 여기서 일로 갔으니까 물가 상승과 실질 증가가 될 것이겠고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화폐 실질 구매량은 감소했을 겁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개념만 풀었어도 맞을 수 있는 문제고 자, 11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강의한 내용만 잘 들었으면은 기출문제 풀이 정도만 잘 풀었어도 맞을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잘 보시면 일단은 X제는요, 노동, 그렇죠? 임금이 들어가겠죠. 해외에서 수입한 중간재라고 했는데 중간재가 지금 어디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해외에서 수입한 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냐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산되면 생산된 X의 제 50%는 얘는 판매 수입의 50%가 되겠죠. Y제 중간재로 전량 투입되고 나머지 50%는 갑국 내에서 최종적으로 가게에서 판매되어 소비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1,500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1,500의 절반인 750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Y제 중간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750이 그렇죠? 얘가 지금 Y의 중간재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X제 1,500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재로 얼마를 투입했다는 거예요? 모르죠. 아, 나와 있나요? 지금? 안 나와 있죠. 해외에서 수입한 중간재만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네. 그렇게 만들었을까 될 것이겠고 뒤에 자료가 나오겠죠. 네. Y제는 노동과 중간재인 X제만을 사용하여 생산된 Y제에 300억 달러가 해외 수출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가게에서 최종 판매되었다 그랬으니까 이 2,000은요. 중간재로 투입되지는 않고요. 얘는 1,700에 얼마로 가는 거예요? 300억에 수출이 되는 것이겠고 그렇죠? 300억에 수출이 되는 것이겠고 1,700에 가계 소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수출이 얼마가 된 거예요? 이 지금 경제 안에서 수출은 총 얼마가 된 거예요? 300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갑국의 순수출이 마이너스 100억 달러가 주어져 있죠. 수출 빼기 수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이라는 건 뭐밖에 포함이 안 돼요. 당연한 말이지만 얘밖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400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300이 수출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얼마가 순수출이 마이너스 100이니까 수입이 400이 됐다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X제는요, 여러분, 부가가치를 구해볼게요. 부가가치 아래다가 VA라고 써서 구해보시면, 자, 부가가치 정의가 뭐죠? 판매 수입에서 중간재를 뺀 거죠. 얘가 둘이 뺐으니까 1100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X제의 부가가치는 1100이에요. 그 다음에 Y제는 얼마예요? 2000인데 750으로 만들었으니까 1250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더하시면 바로 뭐가 될 것이다? GDP가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는 생산비가 또 나와 있으니까 일단 한번 구해보면요. 생산비는 얼마예요? 600이죠. 그렇죠? 1500에 40%니까 얘는 2000에 60%니까 120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생산비인데요. 이 생산비에는 뭐가 포함된다면서요? 임금과 중간재가 포함된다면서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X제의 중간재는 400이라면서요. 얘는 600이라면서요. 그럼 임금이 얼마가 되겠어요? 임금도 밑에 써봅시다. 임금은 200이 되겠죠. 따라오세요.
400이니까 600이니까 차액인 200이 임금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G의 경우는 1200이 생산비인데 750이 중간재니까 임금은 450이 되겠죠. 그 차액인 거죠.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1번 X제랑 YG에 투입된 중간재 구입 비용은 1200달러라 그랬는데 중간재 구입 비용이니까 해외 중간재를 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간재 구입 비용을 물었으니까 해외에서 생산된 걸 구입했다 하더라도 중간재는 중간재죠. 네, 그러니까 400과 750 더하시면 됩니다. 1150이 되고요. 2번 생산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얘가 더 크죠. 그렇죠? 틀렸고요. 3번 임금은 어디가 커요? 여기가 더 크죠. 4번 GDP는 얘랑 얘 더하시면 되니까 답이 4번이고요. 5번 소비 지출을 1,700억 달러라고 그랬는데요. 가계 소비가 1,700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5번도 답 아니냐 볼 수가 있겠지만 당연한 말 X제도 들어가죠. X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50%는 최종재로 가게에 판매되어 소비된다 그랬으니까 1,500의 절반이 얼마가? 750이. 그렇죠? 나머지 750 여기로 갔고요. 그렇죠? 따라오세요. 1,500 중에 750은 가계 소비가 되었고요. 750은 중간재로 갔으니까 얘랑 더하시면 그렇죠. 이게 뭐가 될 거예요? 2250이 되겠죠. 따라오세요. 예, 그래서 답은 2250이 소비 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1950이구나. 그렇죠. 왜냐면 맞죠? 예, 이게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잘 보시면 얘가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나머지 50%는 갑국 내에서 최종적으로 가게에 판매되어 소비된다 그랬으니까 750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 지출은 얼마가 될 것이냐면 1,700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이게 둘이 더하시면 그게 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오세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딱히 제가 포인트로 잡아드릴 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얘 더하기 얘가 되겠죠. 그렇죠.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현재 750 더하기 1700 있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은요.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관세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1안의 경우는요. 50%의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4달러에 50%는 2달러가 되니까 여기가 관세가 될 겁니다. 1안이 되겠죠. 2안의 경우는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얘를 지금 낮추면 되겠죠. 이렇게 낮추면 될 겁니다. 이렇게 낮추시면 되겠죠. 2안.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1안과 2안을 동시에 시행한 게 아니잖아요. 또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려내시고요. 1안의 경우는 거래량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입이 나올 것이고 이게 관세 수입이 나오겠죠. 그렇죠. 관세 수입 나오는 거 문제 나왔을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2안의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래량이 얼마가 되겠어요?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생산자에게 여기가 거래량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구분해 주시고요. 1번 1안이 시행될 경우 X제 관세는 2달러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안이 시행될 경우 보조금 총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나오는데 얘가 얼마예요? 얘 사각형의 중점이 될 것이니까 계속 중점만 나오네요. 문제를 딱 깔끔하게 안 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안의 경우 이렇게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면 2안의 경우는요. 지금 국제 가격이 주어져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국제 가격이 주어져 있으니까 거래량 이쪽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지금 관세 수입이 되고요. 2안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여기가 거래량이 아니고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왜냐면 국제 가격이 주어져 있으니까. 제가 이걸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국제 가격이 여기가 되니까 그쵸? 그래서 거래량은 4개가 됩니다. 그래서 2달러에 4개를 지급했으니까요. 그렇죠? 8만 달러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2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소비자 잉여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소비자 잉여는 얼마가 되겠어요? 원래 여기였죠. 여기까지 되세요? 소비자 잉여 원래 여기였거든요. 얘 국제 가격일 때. 근데 공급을 낮췄어요.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잉여는 어디가 되겠죠? 여전히 여기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가 그 국내 소비량이 될 것이니까. 까지 되세요. 그래서 3번의 경우에 소비자 잉여는 여기가 된다는 거 이게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수입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수입량의 경우는 1안의 경우는 4에서 8까지 4개가 되는데 2안의 경우는 6에서 어디까지 4에서 10까지 6이 나옵니다. 까지 되세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안은 낮췄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6이 나오고요. 1안의 경우는 4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5번의 경우 국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 것이냐가 되는데 여러분들 얘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생산자 잉여의 경우는 현재 1안의 경우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 궁극 곡선이죠. 이 공급 곡선에서 이거를 그었으니까 여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2안의 경우 어떻게 했어요? 2안의 경우는 여러분들 국제 가격이 주어진 상태에서 요로 낮췄으니까 여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계산할 필요 없이 면적이 평행이동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테니까 같다라 볼 수가 있겠죠. 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도 뭐 그렇죠. 예,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시세 차익 기대할 수가 없죠. 틀렸고요. 2번 예금 가입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리금은 다르죠. 같죠. 1년이라 그랬으니까 1년째는요. 항상 문제의 그 포인트가 되는데 1년째는요. 달리와 복리가 어차피 원리금 자체가 원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더한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니은번은 맞죠. 디귿번 원리금 121만 원이죠. 이거 어렵지 않죠? 왜냐면 1.1의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21이 나온다. 이거 자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을번 예금 가입 후 2년이 되는 실질 구매를 하려는데 어차피 물가 상승률은 둘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죠. 그러니까 실질 구매량은 뭘 보시면 된다고요? 실질 이자율을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나의 경우, 니은의 경우 어때요? 니은의 경우는 20%죠. 그렇죠? 달리 예금의 2년치 이자는 20%죠. 그 다음에 디귿의 복리예금의 이자는 21%죠. 예,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니까 물가 상승률을 뺀다 하더라도 어차피 얘가 똑같으니까 얘가 더 크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디귿이 더 크다는 게 맞겠죠. 아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 야, 얘도요, 여러분들 그냥 문제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15세 이상 인구가 100이라 두세요. 예, 이건 뭐 워낙 간단하니까. 예. 이게 100이라 두시면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얘가 지금 1분의 3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얘는 얼마? 1분의 4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볼 수가 있을 것이냐면 일단은 15세를요. 그렇죠? T년과 T 플러스 1년과 T 플러스 2년이라 두신 다음에 얘를 100이라고 다 두세요. 문제가 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이 나오고 경은 또 취와 실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비로 나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5세가 100이니까요. 경은 얼마가 되겠어요? 얘를 보시면 되겠죠. 1분의 4잖아요. 그렇죠? 1분의 4니까 여러분들 전체 비율은 5분의 4가 되겠죠. 이 말 이해돼요? 왜냐면 4 더하기 1하면 5잖아요. 그 중에 4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얘가 80이 될 겁니다. 100 곱하기 5분의 4라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1분의 3이잖아요. 그렇죠? 1분의 3이니까 전체 비율은 4분의 3 되겠죠. 75가 될 것이겠고요. 얘는 1분의 1이니까 전체 비율은 2분의 1 되겠죠. 네, 50이 될 겁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경시 활동으로 채워보시면 20과 25와 5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취실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얘 보시면 되겠죠. 얘는 4분의 3이잖아요. 그렇죠? 80의 4분의 3은 60. 얘는 20. 75에 얘는 1분의 4니까 5분의 4잖아요. 얘는 60, 얘는 15. 따라오세요. 얘는 1분의 4잖아요. 50에 5분의 4니까 얘는 40, 얘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죠? 1번 취업자 수는 T년과 T 플러스 1년이 같다. 정답이고요. 니은번 실업자 수는 T 플러스 1년이 2년보다 많다. 이것도 정답이네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디귿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T년과 T 플러스 2년의 2배라 그랬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얘는 지금 현재 얘분의 얘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80%, 얘는 50%가 되니까 2배는 아니죠. 3번 틀렸고요. 1번 실업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얘분의 얘 하시면 되겠죠. 얘분의 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0분의 20과 75분의 15를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얘는 그냥 뭐 배율 관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눠보시면 바로 나와요. 얘는 5분의 1 나오고요. 얘는 4분의 1 나오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15번이 좀 포인트인데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것도 그래프로 바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1대1의 교환 비율이 나오죠. 1대1 이것이 문제 쉽게 줬죠. 1대1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게 나왔어요. X생 50개다. 그 다음에 이게 나왔습니다. 자 최대 생산 가능량 대비 우리가 교육 후 소비량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X제가 지금 50개라면서요. 얘는 얼마가 90개가 되거든요. 그렇죠. 50 곱하기 1.8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90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만약에 을국이요.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보세요. 을국이 그렇죠. 이렇게 그렸다고 쳐보면 여러분들 을국의 최대 생산 가능량이 50개래요. 그렇죠. 그런데 을국은 몇 개 소비하죠? 90개를 소비하거든요.
그럼 을국이 x제에 특화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린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켜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하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x제에 특화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기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특화하셔야지만, 그렇죠?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거죠? 9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을국이 y제, 갑국이 x제에 비교하겠다는 거 바로 캡쳐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래서요. 뭐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자, 그럼 이 다음부터가 문제긴 한데 잠깐 다시 그릴게요. 다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지우고 갑시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뭘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이제 1대1의 교환 비율이라는 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을국이거든요. 을국. 여기를 y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런데 얘는 0.5y죠. 교육후 소비량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5y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이 생산 가능 곡선에서 이 소비 가능 곡선, 교육 소비 가능 곡선 넘어갔을 때 이 지금 을국이 소비하고 있는 교육 후 소비량은 90,0.5y가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을국은 y제를 특화했죠. y계를 특화했죠. 근데 얼마를 준 거예요? 0.5y를 준 거죠. 왜죠? y 빼기 0.5y, 0.5y니까. 따라오세요. 왜냐면 을국이 y제를 특화했는데 y제를 y계 특화했는데 여기서 교역할 때 0.5y계를 줬으니까 지는 0.5y계밖에 소비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0.5y계를 준 거죠. 그렇죠. 근데 얼마를 받았죠? x제 90개를 받았죠. x제 90개를 받았죠. 그렇죠. 이게 교역 비율이죠. 근데 이거 얼마라는 거예요? 1대1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y는 얼마가 나와요? 180 나오죠. 계산해 보시면. 그렇죠. y 180 나옵니다. 90이 나와요. 얘 180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갑국도 구하시면 되겠죠. 네, 갑국도 구해보시면 갑국은 이제 어디에 특화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x제에 특화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x제에 특화하니까 갑국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그렇죠? 자, 갑국의 경우는 0.4와 1.2가 나온다 포인트가 되니까 이제 갑국의 요놈 있잖아요. 요놈을 x라고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그러면 x라고 정의하시면 갑국은 일단 특화했을 때 어떻게 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런데 이때 갑국이 소비하는 양은요. 여기 y를 한번 해볼게요. 이 y랑 이 y는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쯤이 되는 것이겠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0.4x가 되는 거죠. 왜냐면 x가 0.4라 그랬으니까 여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y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갑국이 일단은 x제를 특화해가지고 0.4x계를 소비하니까 이 둘의 차이인 0.6x만큼을 뭐 한 거예요? 준 거죠. 까지 되세요? 그러니까 갑국이 0.6x계를 줬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그랬어요? 아까 90개라 그랬죠. 따라오세요. 왜냐면 을국이 현재 소비하는 게 몇 개예요? x제 0개를 생산해서 90개를 소비하니까 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6x는 얼마가 될 것이다? 90이 될 것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x가 얼마가 나오니 이게 0.9x가 90이 나오니까 x가 150 나옵니다. 예, 계산해주면 안 되는데 해보시면 돼요. 예, 150이 나옵니다. 예, 150이 돼요. 얘 얼마가 나오죠? 60이 나옵니다. 여기 150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y제만 구하시면 되는데요. y제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얘는 교환 비율로 구하시면 되겠죠. 교환 비율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얘는요. 현재 을국은요. 갑국이죠, 이게 갑국. 이게 갑국이죠. 갑국은요. y제를 0개 생산해서 1.2y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y랑 이 y는 다른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네, 이 y랑 이 y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신다면 z라고 쓰셔도 돼요. z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시험장 가서 바쁘니까 여러분 y, z 헷갈릴 수 있으니까 z라고 보시면 될 것이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1.2 z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일단 을국은요, 갑국은요. y제를 몇 개를 받아왔죠? y제를 몇 개를 지금 현재 0개를 생산해가지고 1.2z개를 받아왔죠? 여기까지 되세요? 1.2z개를 받아왔는데 얘는 을국 몇 개를 줬죠? 90개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z가 얼마가 된다는 거죠? 90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나 75가 나오거든요. 7가. 네, 75가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2Z니까 계산하시면 90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을 유추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될 것이겠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했으니까 좀 걸렸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께서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1번 틀렸고, 2번. 을국이 YJ 최대 생산 가능량은 을국의 180개이다. 이게 정답이죠. 예, 문제가 간단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였죠? 아까 Z가 75개였으니까 90개였고요. 그렇죠? 이게 나오신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3번. 갑국의 YX제 생산의 기회비용 Y에 2개라 그랬는데, 갑국 요 놈이죠. 얘가 150이고 75니까 기울기는 2분의 1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 2분의 1개가 될 것이겠고요. 4번. 을국은 40,40이 여기 위에 있느냐라는 문제랑 동일한데, 얘가 40이라 보시면은요, 10이 감소했으니까, 이 기울기가 얼마예요? 50분의 180이니까 3.6이거든요. 10 감소했으니까 36이 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40은 여기 있으니까 틀렸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5번의 경우 교환비율이 1대 3이면 참여할 것이냐가 되는데 1대 3이면 참여하죠. 당연히. 을국의 경우. 왜냐면 을국은 현재 이게 기울기잖아요. 3.6. 그렇죠. 델타가 3.6이거든요. 그런데 얘보다 완만하기만 하면 참여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울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대 3은 3이니까 3은 3.6보다 완만하니까 얘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에 참여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단하니까 바로 보시면은요. 16번은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뭐만 주어졌어요? 증가율만 주어졌죠. 그러니까 로우 공식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둘이 더하시면 근사치로서 명주의 증가율. 자, 이거 공식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 플러스 1년, T 플러스 2년, T 플러스 3년, T 플러스 4년까지 주어져 있고요. 자, 그래프만 읽을 수 있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이 세로를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T 플러스 1년의 경우는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5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물은 가로를 보시면 되죠. 네, 가로를 보시면 되니까 얘는 5 얼마니? 5,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제에서 묻지 않는다면 굳이 쓸 필요 없겠지만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약 8. 그렇죠? 둘이 더하시면. 물론 정확하게는 8%보다 커요, 제가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약 마이너스 2. 얘는 약 마이너스 6. 얘는 약 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래서 1번. 이거 문제가 너무 쉬웠는데 T 플러스 1년의 GDP 디플레이트는 뭐만 보시면 돼요? 얘만 보시면 되죠.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5%니까 T년이 기준연도니까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5% 증가했으니까 105가 되겠죠. T 플러스 1년의 GDP 디플레이트는 105가 됩니다. 2번 실질 GDP는 T 플러스 2년이 그렇죠? T 플러스 1년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5잖아요. 그렇죠? 감소했죠. 그러니까 T 플러스 2년이 작죠. 3번 명목 GDP는 T 플러스 3년이 T 플러스 2년에 비해서 6% 감소했으니까 작죠. 4번 전년 대비 명주의 증가율은 약 0과 약 마이너스 6이니까 여러분들 볼 것도 없이 이가 더 큽니다. 5번 물가 수준은 증증감감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7번도 뭐 환율 문제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 쉽게 나왔죠. 수요와 공급을 그리시고요. 자, 1번 A로의 이동은 공급 변동이죠. 공급이 감소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틀렸고요. 2번 C로의 이동은 수요의 감소죠.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증가죠. 그렇죠? 네, 거꾸로 써 있고요. 3번 대미 수출 감소는 A로 이동 요인이라 대미 수출 감소는 공급 감소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미국인의 한국 여행 증가는 공급 증가율입니다.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그렇죠? 네, 그 다음 5번. 이게 좀 헷갈리는데 C로의 이동은요. 환율이 하락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죠? 제가 환율이 하락했다는 2가 환율이에요.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이 하락했다는 말은 원 가치가 상승했다는 말이죠. 달러화 대비. 그렇죠? 그러니까 원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원화 제품의 한국산 수출품이죠. 그놈의 가격이 상승한 거죠. 까지 되세요? 그러니까 비싸졌으니까 가격 경쟁력 하락 요인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8번도 맞으라고 낸 거지. 너무 쉽죠? 네, 다 더하면 얼마예요? 얼마니 이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그렇죠? 이건 안 나왔죠. 당연히 안 나오죠. 예,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42, 80. 1번 경상수지 개선됐죠. 정답이네요. 너무 쉽죠? 2번
2024, 5년에 이전 소득 수지는 적자입니다. 3번. 임금 들어가면 볼 것도 없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뭔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했으니까 이전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본원입니다. 임금이란 말 들으면 무조건 본원이에요. 그래서 30과 마이너스 4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 적자죠. 틀렸고요. 4번. 이건 맨날 나오죠. 서비스죠. 서비스는 어떻게 돼요? 적자라. 아니죠. 틀렸죠. 적자흑자죠. 그렇죠? 네, 그다음 5번. 갑국의 경상 수지는 갑국 통화량의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갑국 통화량은요. 당연한 말이지만 경상 수지가 흑자라면은요. 외화 공급이 증가해서 환전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하죠. 통화 공급이 증가하니까. 예. 그러니까 틀렸죠. 네, 거꾸로 써 있죠. 그다음에 얘도 이제 얘가 조금 귀찮게 나왔는데 매장 운영 소득은 사업 소득입니다. 사업. 주식 배당금은 재산 소득이고요. 얘는 비경상 소득입니다. 비경상 소득. 얘는 이전 소득이에요. 공적연금 이전 소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가정용품 구입비와 통신비 얘네들은 소비 지출이 되고요. 대출이자와 사회보험료는 비소비 지출이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1번. 갑의 비경상 소득은 없죠. 0원이죠. 갑의 재산 소득은 50은 의뢰 이전 소득 50 같죠. 틀렸고요. 3번. 비소비 지출은 140, 145 틀렸죠. 4번. 처분 가능 소득은 의리 갑의 2배이다. 자, 이거 구하셔야 되네요. 자,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처분 가능 소득은요. 얘를 다 더하셔야 돼요. 550이 소득이죠. 얘는 얼마예요? 크네. 얘는 얼마니? 900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빼래요? 비소비를 빼래요. 비소비가 아까 얼마였죠? 얘는 140이고요. 얘는 145입니다. 둘이 빼시면 410 나오고요. 둘이 빼시면 얼마니 이게? 755가 나오죠. 그렇죠? 네, 755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둘이 계산하시면 틀렸죠. 2배는 아니죠. 그 다음 5번. 사업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의 비율. 자, 소비 또 구하래요. 이거 문제 시작해 나왔네요. 315. 얘는 얼마예요? 280입니다. 자, 그러면 자, 사업 소득은 얼마예요? 500이죠. 500분의 뭘 구하라는 거냐면 315와 자, 이것도 제가 개념 강의 때 강조했죠. 배율 관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얼마예요? 350분의 280. 얘 계산하는 건데 얘를 직접 나눠도 돼요. 문제가 워낙 간단하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150이 증가했죠. 350분의 150은 대충 얼마예요, 여러분들? 700분의 2, 300이니까 거의 뭐 30%가 넘죠. 얘는 얼마가 돼요? 35가 증가했거든요. 280에서 35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분모는 크게 증가했는데 분자는 작게 증가했으니까.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맞나요, 5번?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가 여러분들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얘는 계산하는 문제죠. 네, 너무 쉽게 나왔는데 1,000원 주어져 있지 않아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1번부터 보시면은요. 가에 전액 투자하고 상황일에 발생할 경우 이자 수익 60만 원인데 이건 뭐 바보도 아니고 연 4%라면서요. 1,000만 원 투자했다면서요.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그렇죠? 왜냐면 환율과는 무관하죠. 우리가 원화를 투자했을 때 원화 수익률을 물었으니까 환율과는 무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40만 원 될 것이겠고요. 2번. 나의 전액 투자하고 상황 1이 발생할 경우.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의 전액 투자했으니까 얘는 달러죠.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니까 10%가 올랐죠. 그리고 환율은 얼마가 돼요? 50%가 올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약 60%가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얼마죠? 1.1 곱하기 1.5니까 얘는 1.6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5%가 나오는 겁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것만 계산했다 하더라도 얘는 틀렸다는 거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3번. 상황 2의 경우 가에 투자하는 것이 나의 전에 투자하는 것보다 원화 기준 수익률이 낮다라 그랬는데 일단 보시면 상황 2의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은 가에 전액 투자하시면 어차피 고정 수익률 4%예요. 그렇죠? 나에 투자하시면은 10%를 얻긴 하는데 환율이 떨어져 버렸네요. 10%에다가 마이너스 20%가 계산하시면 약 마이너스 10%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확하게는 1.1 곱하기 0.8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0.88이 나오는데 이게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얘가 낮죠. 3번은 틀렸죠. 4번. 가와 나에 50%씩 투자하는 경우 이것도 뭐 볼 것도 없죠. 여러분들 보시면 가와 나에 50% 투자했으니까요. 여러분 상황 1, 2와 무관하게 가는 언제나 몇 프로라고요? 4%라고요. 근데 상황 2의 경우는 누가 더 커요? 나가 지금 투자했을 때 상황 1이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상황 1, 2 어떤 관계에 됐든지 간에 가는 일정하니까 나만 보시면 되는데 나는 상황 1이 크니까 틀렸죠. 예. 상황 1이 높다가 될 겁니다.
정답 5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5번. 자, 이건 어떻게 보시면 돼요? 워낙 자산총액 극대화는요, 당연히 달러로 10% 얻은 다음에 환율까지 올라버리는 게 제일 나이스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문제가 좀 보니까 워낙 간단했는데, 근데 그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고난도 백제가 이제 6월 중순쯤 개강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